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 9급 교육청 공무원 시험 공고가 두 군데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두 군데 기다렸다가 하려다가 안 되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시험 공고에 관련된 인원수, 어떤 직렬을 뽑는지 지자체와 교육청이 있죠. 지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하면 지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또 알게 모르게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제 직렬이 교육행정이죠. 그런데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기술직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호하는 시설관리직 같은 경우도 선발을 합니다. 다만 시설관리는 경력 경쟁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직렬들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자, 일단 어떤 인원들을 뽑는지 서울시부터 해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설은 아니고 어떤 직렬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서울에 보시면 가장 이제 교육행정은 뭐 당연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234명 선발하죠. 근데 전산직 있네요. 전산직. 그다음 사서직, 기계, 전기, 보건, 토목, 건축. 토목 건축까지. 그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 말씀드렸던 시설 관리 있네요. 인원수 꽤 많죠. 32명.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사서, 교육청 사서는 못 가요. 놀랍게도 교육청에도 도서관이란 게 있습니다. 교육청 도서관이라 무슨 교육청 무슨 도서관이란 게 있어요.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집 주변에 지자체에서 만든 도서관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또 운영하는 교육청들이 있다. 거기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나 전기는 주로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 건물, 이런 쪽을 담당하는 거죠. 우리가 지자체랑은 약간 다르죠. 보건, 뭐 그런 거고. 그 다음 토목. 자, 토목 건축은 왜 필요할까요?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학교 짓는데 필요한 인원들이죠. 직접 지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자, 서울시,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으로 또 뭐가 있냐면 고졸 전형, 기술계고 졸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 중 학교장 추천받은 학생들만 보는 시험이 또 이렇게 있다. 여기 좀 특이하게 이제 시설관리는 한국사랑 물리만 봐요. 20명이나 선발하죠. 자, 이게 그래서 좀 지자체랑 다른 부분이다. 보통 세 과목 보거든요. 지자체 거는. 요거 세 과목이네. 위에는 세 과목이네요. 토목, 건축, 전기는. 근데 이제 시설 관리는 두 과목으로 경력 경쟁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그래도 가장 많이 뽑는 데죠. 자, 그다음 경기도 보자면 역시 교육행정이 있고요. 가장 많이 뽑죠. 556명. 굉장하네요. 전산 역시 있고 기계, 전기, 보건, 토목, 건축 여전히 뭐 같죠. 그 다음에 기록관리란 게 하나 있네요. 여기는 기록관리. 뭐 되게 어렵네요. 기록관리 연구사라 높은 급수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기술계고. 여기는 이제 시설 관리가 없네요. 여기는 경기도는 시설 관리라는 직렬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거주 제한이 있어요.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가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교육청도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거주 제한이 있어요. 자, 그다음 지금 보는 건 인천광역시 교육행정 108명, 전산사서, 기계, 전기, 보건, 식품위생이 또 있어요. 여기는. 그다음 토목. 그다음에 여기 기술계고 역시 기계, 전기 한 명씩. 인천이었고요. 대전. 자, 대전 보면 역시 교육행정 기본적으로 있고 전산, 사서, 건축 여기 시설관리가 있네요. 경력 경쟁에. 그 다음에 여기 시설관리 중에 국가유공자라고 돼 있는 거는 이 보훈청에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중에 유공자나 자녀 중에 보훈청 추천을 받아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 볼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운전이 있어요. 운전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운전 한 명. 여기 보훈청 또 있고 경력 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바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요거 이외의 임용 시험은 전부 다 고졸 전형이에요. 고졸 전형. 10월 달에 보는 거죠. 대전 했죠. 대구. 자, 대구 역시 교육행정. 여기는 또 직렬이 별게 없어요. 전산, 기계.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저거라 그랬죠. 특성화가 마이스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기 따로 나눠져 있네. 나눠져 있네요. 자, 여기가 지금 방금 어디였죠? 대구가 그렇게 뭐 많은 종류는 없네요. 교육행정 85명 빼고는요. 대구, 울산, 광역시 먼저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순서를 그렇게 잡아놔서 그래요.
자, 여기는 교육행정 사서 보건 있고 여기 별도로 또 경력 경쟁이 있는데 요거 두 개 직렬만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뭐 운전이라든지 이런 건 없네요. 뭐 시설 관리. 그러니까 없는 직렬을 내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직렬이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자체 시험하고 교육청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시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선택은 해야 돼요. 네. 같은 문제라고 완전 과목이 같으면 같고 또 자체 출제 문제가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같은 날 시험 봅니다. 자, 여기가 방금 부산광역시 교육행정 있고 전산 있고 사서 있고 기계 전기 보건 토목 건축 그 다음에 기술계고 이렇게 있네요. 부산 광주 현재 교육행정 36명 전산 사서 작년에 광주 교육행정 굉장히 적게 뽑았었거든요. 올해 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늘었네요. 네, 작년에 너무 조금 뽑아서 완전 쇼크 먹었었거든요. 운전이 있고요. 운전 2명.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계고. 네, 기술계고고요. 광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방송하기 전에. 나중에 강원도 나오시면 직접 한번 보세요. 충청북도. 자, 교육행정은 당연히 있고요. 그쵸? 교육행정 전산 10명, 사서 기계, 보건, 식품위생 여기 식품위생 있네요. 기록연구 아까 기록연구 있던 데 있죠. 그다음 조리가 있어요. 조리 일부 지역에는 조리 직렬이 있습니다. 교육청 조리 직렬 시설관리 있고 운전이 있고 네, 학예연구 여기는 좀 다양하게 뽑네. 요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네, 경력 경쟁 여기 네, 특성하고 여기는 특성하고 말고도 있네요. 경력 경쟁이 네 이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충청북도네요. 충청북도 그렇잖아요. 이거 경력 경쟁이 따로 있으면 이때 10월 달에 보는 거거든요. 따로 또 응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냥 충청북도 했고요. 경상북도, 충청남도도 안 나왔어요. 두 군데가 지금 안 나왔는데 그 두 군데가 이겁니다. 자, 경상북도 교육행정 전산 사서 보건 시설 건축 조리 여기도 역시 조리가 있네요. 조리. 그다음에 기록관리 조리. 경력 경쟁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채에서 뽑는 게 있고 경채에서는 집단급시소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조리 직렬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그 다음에 경상남도. 자, 교육행정, 전산, 사서, 기계, 토목, 건축, 조리 여기 또 조리가 있네요. 운전 직렬도 있고 조리. 조리도 양쪽으로 또 있네요. 역시 시설관리직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교육청에 주로 운전직 있는 거는 버스 운전을 합니다. 오지 같은 데 가면 버스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스쿨버스. 가끔 뭐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것도 운전하고 또 교육청 내에 또 운전할 또 차량 있으면 또 운전하고 그래요. 자, 뭐 어디였죠? 네, 전라북도는 교육행정 있고 전산 사서 기계, 전기, 식품위생 토목 건축 기록연구 일반 시설관리 있네요. 여기는 운전이 있고요. 여긴 또 조리가 없죠. 그러니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요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남해 지역이니까 내가 전라북도에 살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있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내가 볼 수 없는 시험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전라남도 교육행정 사서 보건 전산 식품위생 조리 여기 조리가 있네. 또 기록연구 또 조리가 여기 경력증에 또 있고 운전. 네. 마이스토고에도 조리가 있어요. 요건 좀 특이하네요. 마이스토고에 조리가 있네. 그렇네요. 근데 여기는 뭐 이게 지금 복잡하게 돼 있네. 어쨌든 네, 넘어가고요. 세종. 네, 세종 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교육행정, 전산, 전기, 식품위생, 건축. 네, 그다음에 뭐 고졸전형 이런 건 없네요. 아예. 그리고 제주. 보시면 교육행정, 전산사서 건축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인원수는 대략 봤는데 그럼 시험 공고를 한번 열어가지고 시험 공고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교육청 포맷은 대부분 같기 때문에요. 그 특별히 뽑는 직렬도 있잖아요. 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그 해당 지역에 시험 공고를 보면 경력이 어떤 게 필요한지 나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인원수는 다 봤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시설관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기술계고등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22년부터는 조정점수가 폐지됐다. 이건 뭐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 시험 과목은 5과목 100분, 3과목 60분, 2과목 40분.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 보고 면접 시험 본다는 거죠. 필기, 면접. 순서대로 본다는 거고. 자, 응시 자격 중에 이거는 대부분 다 같은 거죠. 공무원이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특이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법원의 판결, 뭐 상실 정지,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죠. 그래서 2004년생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일 안 지나도 볼 수 있다. 근데 기술계고는 이제 기술계고 경력경쟁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3인데 2005년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능하다. 기술계고는 된다. 고졸 전형은. 그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 거주 제한이 있어요. 서울시도 있다 그랬죠. 이 서울시예요. 그래서 거주 제한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인천광역시만 하나예요. 인천광역시만 하나예요. 인천광역시 열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두 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게 돼 있어요. 살고 있거나 3년 동안 살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안 살고 있는데 서울시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서울시에 살았거나 인천광역시 살았거나 경기도에 살았거나 아니지. 세 군데 살고 있거나. 잘못. 자, 1번 조건. 현재 내가 살고 있다.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험을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안 산다 지금 세 지역에. 근데 과거 3년 살았다. 그러면 2번 조건으로 가능하다. 근데 인천광역시는 특이하게 1번 조건만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그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거주 제한은 나와 있는 안내되어 있는 거 그대로 그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장애직렬 역시 네, 보면 되고 저소득층 그대로 문구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국가유공자 따로 있다. 보훈청에 보훈청에 취업 지원 대상자 응시 가능하다. 요거는 보훈청에 문의를 해봐야 된다. 네. 아시겠죠? 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 기술계고에 관련된 내용들 뭐 추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과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게 다르죠. 네, 이런 것들. 요거 자세히 설명해봐야 정말 소수의 인원들 거기 때문에 머리만 아파요. 더. 자, 이거죠 이제. 아까 경력 경쟁 같은 경우 필요한 거. 그다음에 전산이나 사선은 원래 필수 자격증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사서도 요거 중에 하나만 있다. 요거 나와 있는 거예요. 1개 이상을 소지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도 교육청은 1개 이상이라고 써놨네요. 다행이네. 네. 1개 이상이면 1개가 포함되는 거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네, 교육청은 좀 안내를 좀 잘해놨네. 자, 시설관리 9급 어떤 거라는 게 나오죠.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라.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를 가져라. 여기 전기 기능사 있으면 된다는 소리잖아. 조경 기능사 있어도 되고. 여기 하나 있거나 또 이게 기사 없는 사는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하는 후 산업기사 이상은 잘못 얘기했어요. 자, 산업기사 이상은 경력 없이 그냥 된다. 요거는. 근데 내가 요거 갖고 있어. 기능사 가지면 실무 경력이 2년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보통 4대 보험 되는 그런 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사만 갖고 있다 그러면 2년이 있어야 된다. 실무 경력이. 시설관리 관련. 그 다음에 요거 아닌 사람도 있죠. 시설관리 관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이 사람은 여기 자격증 없어도 되는데 보통 자격증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분들. 네, 전국 기능대회 입상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기능사는 2년이 필요하다.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니까 이 기능사만 따고서는 시설관리 아무것도 없는데 볼 수 있냐? 못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안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원서 접수 일자와 시험 일자, 뭐 합격자 표시, 시험 장소 공고일 이런 게 뭐냐? 일단 원서 접수는 접수하는 날이죠. 네, 전국이 동일하게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합니다. 시험 장소 공고일은 전국이 또 동일하게 5월 30일 날 해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일은 시험일은 6월 18일 전국이 동일하게 보는데 합격자 발표일하고 뭐 면접 이런 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아요. 6월 18일까지는. 요 뒤에 거는 다 다르니까 본인 지역 걸 보셔야 된다. 본인 지역 걸. 남의 거 보고 즐거워할 필요 없다. 근데 접수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우리 지방직은 그냥 local.go.kr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은 각 교육청별로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블로그에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글로 가서 하라고. 이게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란 거예요. 나이스가 여러분들 학적부 같은 거 들어있는 그 시스템이 나이스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안에 교육청이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여기지만 다른 지역은 또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야.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기를 보면 돼. 응시원서 접수 여기를. 여기를 보면 여기 주소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글로 접수한다. 그 어떻게 한다, 뭐 사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뭐 다른 내용들은 뭐 크게 이 거주 제한, 합격자에 한해서 검증한다. 합격해놓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거주 제한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고요. 필기시험 가산점, 우리가 교육행정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기술직렬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직렬에는 가산점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는 아까 얘기했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에요. 별도로 가산점 있다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가산점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고 안에 대부분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봐서 그래요. 자, 양성평등은 교행에서 많이 나옵니다. 양성평등이 뭐냐면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쪽 성이 70%가 그러니까 30%가 안 되면, 대부분 근데 남자가 3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20 몇 프로밖에 안 됐다 그러면 30%까지를 합격시켜 줍니다. 가령 뭐 10명 중에 8명이 여자고 2명이 남자예요. 그러면 1명을 더 추가로 합격시킨다. 추가로 합격시킨다. 그게 바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입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안내된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장애인 저소득 초과 합격제는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안 나오면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왔을 때 양성평등 해갖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자, 40%는 뭐예요? 과락이죠. 과락. 과락은 40점 미만. 그 다음에 지금 몇 프로를 뽑는다? 1.3배수를 뽑는다고 여기 써 있어요. 1.3배수가 뭐예요? 원래 10명을 뽑는다고 치자고요. 필기시험에서 몇 명을 뽑는다? 1.3배수니까 13명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최종은 3명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처음 원래 뽑는 인원만 뽑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동점자는 합격시켜 줘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양성평등에 걸린 분들은 또 추가로 합격시켜 줘요. 그런데 13명이 뽑혔다 해서 그러면 뭐 양성평등 뭐 이런 거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원래 선발하려는 인원을 뽑는데 그게 1.3배수를 필기해서 뽑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얘기예요. 다른 데는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필기만 합격했다고 해서 합격이 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면접까지 가고 최종에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경력 경쟁은 또 평균 60도 돼야 돼요. 평균 60도. 이게 60%가 평균 60이라는 얘기예요. 문제 출제는 대부분 다 인사역 시점에서 하고요.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자체 출제합니다. 자체 출제. 파란색 표시를 가면 2000년 인사역 위탁. 이거 어차피 위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대부분 다 위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어떤 게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시험제도 변경되는 거, 조정점수 이거 했죠. 그 다음에 기술계 고졸 1년 이내로 바뀐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건 똑같아요. 지자체랑. 요것도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되는지 뒤에. 이렇게 예고까지. 예고까지 해서 나오니까 시험 공고를 반드시 보셔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지는 뭐냐? 제가 설명해 준 거는 시험 공고에 어떤 게 있다는 걸 알려준 것 뿐이지 실제 본인들 시험 공고를 열어서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제 블로그에 보면 뭐만 있어요. 날짜, 인원수, 거주 제한 날짜만 해놨잖아요. 그게 단지 알아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블로그가 짧으니까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넣는 건데 착각하시면 안 돼. 거기 위에 있는 다운로드 파일 다운해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